この津波の脇をまだ電車で走ってるから大変危険です。車が通っていないところにいるともう道路は閉鎖。今この高い堤防をちょっと越えてしまいました。たくさんの車も船も越えるかもしれない。車が堤防を越えましたね。船も堤防を越えるかもしれません。이게 꿈이야, 생시야? 새벽 2시 35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중리 양촌마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당황했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증언이 쏟아졌다. 바닥이 울리는 느낌이었어.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 순간적으로 폭발이 난 줄 알았어. 충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처음엔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집이 흔들리면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짧았지만 너무 무서웠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너무 놀라서 가족을 깨웠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SNS에도 지진 났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처음에는 지진의 규모를 4.2로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3분 후 3.1로 정정했다. 이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초기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빠르게 발표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몇이야? 4.2면 엄청난 거 아닌가? 기상청이 실수한 거야? 사실 이러한 오류는 종종 발생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확한 분석보다는 빠른 속보가 우선시된다. 이후 지진 분석관들이 정밀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3.1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 이렇게 자주 흔들리나?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를 받아왔다.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 규모 5.4 등 내륙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한반도는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낮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해졌다.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 50년 내 90%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된 것이다. 난카이 해구 지진이란 일본의 남쪽 해안선을 따라 발생하는 대형 해구형 지진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들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규모 89에 달하는 대형 지진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10년 안에 30%, 30년 안에 70%, 10년 안에 90%입니다. 일본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 안에 거의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진이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나면 한국도 흔들린다고? 동일본 대지진처럼 쓰나미가 오지는 않겠지? 그렇지 않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당시 한반도에서도 부산과 제주에서 지진의 영향을 감지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한반도 남부 지역, 특히 부산과 울산 지역은 강한 진동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원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정말 안전한가? 충주 지진과 난카이 대지진, 한국도 대비해야 할까? 지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정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 충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서 지진이 나봐야 얼마나 크겠어? 규모 3.1 정도면 그냥 지나가는 흔들림 아니야? 지진은 일본에서나 심각하지. 한국에서는 큰 피해 없잖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한국에서도 강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았다.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후로 수백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그때까지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지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1년 뒤 포항에서 또다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충격은 너무도 커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후 얼마나 대비했을까? 일본은 건물의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겨우 30%, 즉 한국의 건물 10채 중 7채는 강진이 발생하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학교, 병원, 공공시설조차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비는커녕 우리는 여전히 지진을 가벼이 여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처럼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다. 정부조차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일본에서는 더 큰 지진이 예고되고 있다. 난카이 대지진. 50년 내 90%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의 지각을 자극해 경주와 포항에서 강진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난카이 대지진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건물 안에서는 절대 뛰어나가지 말아야 한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깨진 유리창에서 날아오는 파편과 건물에서 떨어지는 잔해물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내에 있다면 탁자나 튼튼한 가구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 신중하게 이동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야 한다. 해안가에서는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부산, 울산, 포항 같은 지역도 쓰나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쓰나미는 지진이 발생한 후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경보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비상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기고 수도와 가스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비상 가방을 준비하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다. 최소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수와 비상식량을 챙겨두어야 한다.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도 필수다. 정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 휴대용 라디오도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끊긴다면 라디오가 유일한 정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호루라기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 건물 붕괴로 갇히게 된다면 큰 소리를 내어 구조대가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분증과 현금도 필요하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ATM과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서로 연락이 끊겼을 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둬야 한다.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 경로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진을 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당신은 지금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대비하고 가족과 함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지진을 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진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곤 하죠. 한국에서 지진이 나봐야 얼마나 크겠어. 지진은 일본에서나 심각하지. 한국에서는 큰 피해 없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그리고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까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강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비가 부족합니다.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날아오고 간판과 건물 잔해가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내에서 몸을 보호한 후 흔들림이 멈춘 뒤 신중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재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지진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그 안에 갇혀버린다면 대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쓰나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 동해안에서도 쓰나미가 감지되었습니다. 만약 일본 남부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부산, 울산, 포항 같은 한반도 남동부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00년마다 한 번씩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왔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몇 년 뒤 한국에서도 경주와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한반도의 단층을 자극할 가능성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동해와 남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원전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지진 대비 시스템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본에서는 건물의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학교가 1년에 최소 2번 이상 지진 대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만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진 발생 5초 이내에 작동하지만 한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2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이 차이가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진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진 대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상 물품을 점검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진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와 포항에서 강진을 겪었고 충주에서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이 마지막일까? 아니면 더 큰 지진의 전조일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지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한국에서 강진이 난 적이 있나? 일본처럼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잖아. 지진이 나도 건물만 튼튼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한국의 건물은 과연 충분히 튼튼할까? 현재 한국의 건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30%에 불과하다. 즉, 10채 중 7채의 건물은 강진이 발생하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학교, 병원, 공공시설조차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본처럼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조차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건물 안에서는 절대 뛰어나가지 말아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깨진 유리창에서 날아오는 파편과 건물에서 떨어지는 잔해물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 있다면 탁자나 튼튼한 가구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 신중하게 이동해야 한다. 건물의 기둥 근처나 문틀 아래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두 번째,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야 한다. 세 번째, 해안가에서는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쓰나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반도 동해안에서도 쓰나미가 감지됐다. 만약 일본 남부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 포항 같은 지역도 쓰나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쓰나미는 지진이 발생한 후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경보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비상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기고 수도와 가스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비상 가방을 준비하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다. 최소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수와 비상식량을 챙겨두어야 한다.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도 필수다. 정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 휴대용 라디오도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끊긴다면 라디오가 유일한 정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호루라기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 건물 붕괴로 갇히게 된다면 큰 소리를 내어 구조대가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분증과 현금도 필요하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ATM과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서로 연락이 끊겼을 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둬야 한다.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 경로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진을 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당신은 지금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대비하고 가족과 함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지진을 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